역시 답은 강남 상구라. 서울 집값 다 올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부터 먼저 보시죠.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 말입니다. 2025년 2월 17일 기준으로 이번 주죠. 이번 주 서울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0.06% 올랐어요. 지난 2월 3일에 0.02%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3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올랐습니다. 와, 이거 시장에서 보니까요. 뭔가 또 상승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나요?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 집값이 오르는 배경에는요.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제한된 거 있죠.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서울 송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잖아요.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파트 수가 305개였는데 그중에 말입니다. 95.4% 291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강남에는 청담동이나 뭐 삼성동이나 이런 쪽 대치동이나 이런 쪽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송파에는 잠실동이나 송파동이나 이런 쪽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결국은 말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와, 이거 말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금액도 보면 말입니다. 강남 상구의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송파구 경우 한번 볼까요? 송파구 잠실동에 말입니다. 잠실 엘스 유명한 아파트죠.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11일에 28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8억 4천만 원 84제곱미터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천에 있는 파크리오 전용 59제곱미터입니다. 지난 6일에 2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보다 1억 8천만 원이 더 오른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강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도 대치동과 청담동 쪽으로 많이 오르는데 강남구의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3일에 40억 원에 거래돼 신고됐습니다. 역시 최고가입니다. 또 청담동에 있는 청담 4차 차이 이편한 세상입니다. 4차 이편한 세상입니다. 전용 136제곱미터입니다. 31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전 거래보다 4억 9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가격에 상관없습니다. 호가가 수억 올라도 살게요. 지금 매물만 나오면 사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강남 상구는 아파트가 요즘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또 집값이 올라가겠구나. 그 생각도 실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3주 연속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고요.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값을 더 밀어 올리거든요. 밀어 올리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월별 거래량도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을 보시면 2,999건입니다. 2024년 12월에 3,138건이었고요. 11월에 3,363건이었거든요. 지금 1월의 거래 건수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죠. 게다가 2월에도 벌써 1,025건이에요. 계속 거래가 많아지는 거죠. 아마 거래 수가 많다 이러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거. 호가가 얼마나 올랐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산다는 거. 실제로도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 1월달입니다. 1월달 12억 1,164만 원이에요. 지난 12월에 보면요.
11억 8,694만 원이었거든요. 평균 거래 금액이 11억이었는데 지금 12억 1,164만 원으로 12월에 거래액보다가 높아졌습니다. 뭔가 올라간다는 징후가 충분히 보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서울 집값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매물이 2025년 2월 20일 현재요. 서울 아파트 매물 9만 1,605건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2020년 12월 31일에 4만 455건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에는요. 5만 672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9만 건이 넘어요. 9만 1,605건. 일반적으로 여러분 매물이 8만 5천 건이 넘어서면요. 매물이 과잉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9만 1,600건이면 과잉돼도 굉장히 과잉이 많이 됐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서울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곳은 매물이 나오면 적시적시 신고가에 팔리지만 또 어떤 곳은요 계속 매물이 쌓인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서울에서도요 강남 상구 쪽으로는 집사자 몰리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훈풍이 불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요 결국 똘똘한 한 채는 오르고요 나머지는 관망세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수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도권도 낙폭이 좀 줄긴 줄었어요. 2025년 2월 10일주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03%였거든요. 그런데 2월 17일 주에는 마이너스 0.01%입니다. 8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8주 연속. 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 전국도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3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에 마이너스 0.01이 떨어지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낙폭이 좀 줄긴 줄었어요. 2월 10일에 마이너스 0.04에서 2월 17일에는 마이너스 0.03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은요. 결국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몰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까지 분석은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입학 시즌이 오고요. 2월 달이라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오른다. 그 외에는 아직 관망 자세다. 뭐 이 정도로 보면 시장 틀리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꿈틀거리고 있다는 정상입니다. 꿈틀거리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시장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마 시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낮습니다. 이럴 때는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집을 사자 집을 사 이런 분위기가 깔리는 거고요. 게다가 또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지금 집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기 이전에 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여러분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집값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집값이 많이 올라요. 규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보수 정권은 공급 중심으로 가고요. 일반적으로 좌파 정권은 규제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한 번 더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